40번 할 차례죠? 아 맞다, 그리고 하나 얘기 안 한 것 같다. 저기 별건 아니고요. 제가 일요일 이제 우리 연휴 끝나고 그때부터 해갖고 오늘까지 해서 한 두세 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잤어요. 다 합쳐서. 그래갖고 지금 좀 그런 데다가 이제 또 비염이 또 세게 왔는데 아까 전에 막 수업하기 전에 계속 막 코 나오고 재채기하고 막 죽겠는 거야. 약을 먹었는데도.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아까 밥을 후딱 먹고, 원래 이제 그 처방에서 약을 하루에 두 알씩 먹으라고 이렇게 줬는데 효과가 없어서 내가 아까 6알 그냥 한 방에 먹어버렸거든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는 안 나오는데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소주 한 3병 먹은 것 같은? 약간 뭐 그런 느낌이야. 뭐 마셔봤으니까 다 알잖아. 뭐 아무튼간 그래서 이제 좀 어쨌든 뭐 여러분 그 수업에 최대한 지장을 안 가게끔 이제 노력을 하겠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여러분이 좀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40번 지문을 좀 볼게요. 다 폈니? 다 폈어? 자 앞에 잘 보여요?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 네, 동진이랑 서준이 잘 보여?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일단 주제 제목을 좀 먼저 보자면 코끼리의 발전된 인사 행동의 의미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주요 소재들이 이제 벌써 다 나와 있죠. 코끼리 인사 행동, 이게 이제 주요 소재겠죠. 자 일단은 어떤 내용일까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보시기 전에 앞서서 아까 제가 나눠드렸던 그 구조 분석한 거 있죠. 그거를 좀 같이 보시면은 더욱더 여러분 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도입, 주제, 설명, 대조, 부연 설명, 그 다음에 요약형, 서술형, 대비, 핵심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보면은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봅시다. Because elephant groups break up and reunite very frequently. 자, 코끼리 집단은 아주 자주 헤어지고 재결합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in response to variation to food availability. 그래서 in response to 하면은 뭐뭐에 대응하여, 반응하여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변화에 대응하여인데 음식 이용 가능성의 변화에 대응해 음식 이용 가능성의 변화에 반응하여 코끼리 집단은 아주 자주 헤어지고 재결합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결합이 are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답니다. In elephant society, 이제 그 코끼리 사회에서요, than among primate, 그러니까 영장류 사회보다, 그러니까 영장류 사회에서보다 코끼리 사회에서 재결합이 더 중요하다.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앞 내용 다 필요 없고요. 코끼리 사회에서는 재결합이 중요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재결합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and the species. 자, 그리고 이 종은, 즉 코끼리는요, has evolved, 진화시켜 왔는데요. elaborate greeting behaviors. 그러니까 정교한 인사 행동을 진화시켜 왔다.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왔답니다. 자, 콤마 다음에 위치 나왔는데, 자, 계속적 용법이죠.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 앞에 the form of라는 형태가 나와 있지.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의 형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의 형태.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건 정교한 인사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정교한 인사 행동의 형태는 reflects, 반영하는데요. The strength of the social bond. 그러니까 사회적 그런 유대감의 강도를 반영한답니다. 어떤 사회적 유대감이냐면은 개체들 간에. 자, 여기까지만 일단 내용을 먼저 이해해 볼게요. 뒷부분 예시거든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재결합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주 헤어지고 다시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재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인사행동을 발전을 시켰대요. 코끼리는. 자, 재결합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재결합과 그러면 인사행동, 얘가 이제 뭔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이제 봐야겠죠. 재결합과 인사행동.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재결합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건데, 그럼 헤어졌다 다시 만나려면은 이 인사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재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 따지면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뭐야 왜 친한 척이야 꺼져 막 이러면서 인사행동한다 해봐. 그럼 재결합이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정교한 인사행동을 함으로써 다시 재결합의 어떤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개체들 간의 사회적 유대감의 어떤 강도, 그러니까 이거를 반영한답니다. 이 재결합의 형태가요. 그러니까 이건 더 쉽게 말하면 그 재결합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인사행동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로 따지면은 안녕 이럴 수도 있고 응 안녕 이럴 수도 있고 이건 좀 심했네. 자, 어쨌든간 어쨌든간 여러 가지 인사행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사행동 각각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그 개인들 간의 사회적 유대감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즉 더 쉽게 말하면 얘네의 친밀도가 얼마나 되느냐. 됐어? 얼마나 친하냐. 엄청 친하면은 막 껴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적당히 친하면 안녕 그냥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인사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야. 됐니?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much like 해갖고 나와 있는데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이에요. 자,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how you might merely shake hands. 네가 그냥 그저 손을 흔드는 거야. with a long-standing acquaintance.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그냥 알고 지낸 지인 정도?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그런 지인들과 그냥 여기서 shake hands 이제 악수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악수하는 정도? 하지만 how a close friend. 그러니까 친한 친구와는 이제 막 포옹을 한다는 거겠죠. 어떤 친구냐면 you have not seen in a while. 너가 그냥 잠시 동안 못 본 친한 친구랑은 막 껴안고 이럴 수도 있고 and maybe even tear up. 이건 좀 약간 오바 같은데 심지어 울기까지도 할 수 있답니다.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사 행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세 개 보이시죠? 여러분 교재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세 개가 바로 뭡니까? 인간 버전의 인사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 버전의 인사 행동. 그렇죠? 악수하고 껴안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거.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인사 행동이 다 다르잖아요. 그치? 근데 이 인사 행동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상대방과의 친밀도라는 거죠. 친밀도.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친밀도라는 말을 사회적 유대감의 강도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단어로 쓰면은 그냥 intimacy야, intimacy. 그냥 친밀도야, 친밀도. 한 단어로 쓰면. 그래서 사회적 유대감의 강도가 뭔데? 친밀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친밀도를 반영을 하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내가 인사하는 방식은 친밀도에 따라 다르다. 그냥 이 얘기한 거야. 이 얘기한 거야. 그냥 여기서 한마디.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아까 제가 나눠드린 그 구조되어 있는 걸 보자면 코끼리 집단의 재결합 그 인사 행동은요 개체 간의 사회적 유대감의 강도를 반영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elephant 코끼리들은요 may greet each other 그러니까 서로 서로를 맞이해 줄 수도 있답니다. 단지 뭐함으로써 by reaching their trunks 여기서 트렁크는 이제 그 코끼리 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코를 어디에 닿게 하면서입니다. into each other's mouths. 약간 좀 지저분한데 이거는. 네, 어쨌든 서로의 입에다가 이제 갖다 댐으로써 이제 맞이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거의 equivalent는 동등한입니다. 이 행위가 거의 뭐랑 동등하냐면요. to a human peck on the cheek. 이 peck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쪼다라는 거거든요. 이 새가 새 부리로 이렇게 픽픽픽 쪼다. 그래서 우리가 peck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인간이 뭐 부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가벼운 뽀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볼에다가 뭐 뽀뽀하는 요 정도? 이 정도랑 이제 동등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however 다음 내용 볼게요. 그러나 after long absences 자, 오랫동안 부재 후에 그러니까 오랜 공백 기간 후에 members of family and bond groups 가족이나 뭔가 이런 그 유대감이 있는 집단의 구성원들은요 서로 인사를 한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냐? With incredibly theatrical displays. 그러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인사를 한답니다. 굉장히 격하게 인사를 한다. 인사 행동이 달라진다. 뭐에 따라서? 친밀도에 따라서. 사회 그 어떤 유대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The fact that the intensity reflects the duration of the separation.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자,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강렬함이 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뭐를요? 떨어져 있는 것의 지속 기간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떨어져 있던 것의 지속 기간의 길이, 그 지속 기간을 반영한다는 사실,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the level of intimacy, intimacy 나왔네요. 친밀도겠죠. 이 레벨이 수준이니까 친밀도뿐만 아니라 됐나요? 자, 다시 봐봐. 이 강렬함이 친밀도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었던 지속 기간을 반영한다는 사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재결합할 때 인사 행동이 다르다고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볼게. 동진이랑 서준이랑 둘이서 엄청 친해. 근데 둘이 오늘 만나고 내일 또 만났어. 그러면은 이거는 떨어져 있던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만났을 때 그냥 왔냐? 그냥 이 정도로 인사할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얘네가 너무 친한데 한 1년 떨어져 있었어. 그럼 얘네가 오랜만에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볼에 뽀뽀할 수도 있다는 거야. 너무 반가우니까. 상상하지 마요. 좀 더러우니까. 네, 아무튼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떨어져 있던 기간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인사 행동은 또 뭐로 달라질 수도 있다. 친밀도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던 기간으로도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코끼리 또한 그렇다는 거야. 코끼리 또한. 그러니까 코끼리도 이 코끼리와 저 코끼리가 얼마나 친하냐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유대감이 얼마나 끈끈하냐 뿐만 아니라 이 떨어져 있던 기간이 길었으면은 더 격하게 애들이 인사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뭘 암시하는 거냐면 코끼리가 또한 시간적 감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코끼리가 시간 감각에 대한 개념이 없다 쳐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랑 하루 만에 만나든 1년 만에 만나든 그냥 평상시와 같이 인사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시간 감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떨어진 기간이 더 길면은 더 격하게 막 인사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코끼리 또한 시간 감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암시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봅니다. 좀 human's eyes 좀만 올릴게요. 자, 인간의 눈에는 이러한 인사 행위는요, familiar chord를 불러일으킨답니다. chord는 공감, empathy, sympathy 이런 거랑 같은 뜻이에요. sympathy도 쓸게요. sympathy. 공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사 행위는요,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키냐면 이제 여기에서 필자가 직접적으로 등장했어요. I라고 하면서 I am reminded of the joyous reunion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여기 be reminded of 여기를 잠깐 보자면 원래 우리가 remind A of B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이런 뜻이죠. 근데 얘를 이제 수동태로 쓰면 어떻게 돼요? A가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비동사에 reminded가 되고 그 다음에 of B가 남아서 이렇게 오는 거죠. 됐어요? 수동태로 바꾼 겁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능동이든 수동이든. 자, 그러면은 나는 생각나게 된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얘는 얘한테 이거를 상기시키는 거니까 수동태가 되면 얘는 이거에 의해서 상기되는 거예요. 됐어요? 생각나게 된다는 거야. 자, 나는 생각나게 된다는 거야. The joyous reunions. 즐거운 재결합 장면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야. 자, 어떤 재결합이냐면 so visible in the arrivals area of a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자, 국제공항 터미널의 도착 구역에서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재결합. 됐어? 국제공항 터미널이니까 이제 어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어디 자식 유학 보냈거나 이랬는데 오랜만에 만난다. 막 이제 격한 인사행위 할 거 아니냐.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코끼리가 이렇게 막 인사행위를 너무 반갑게 하는 걸 보면은 공감이 된다는 거야. 아, 그래. 우리 인간도 저러는데 쟤들이라고 안 그러겠어. 공감이 간다는 거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은 마무리가 됐는데 요약문이 이제 이게 원래 요약문이에요. 원래 요약문. 그래서 원래 요약문도 한번 보시면은 The evolved greeting behaviors of elephants. 자, 코끼리의 진화된 인사 행동들은요, can serve as
serve as는 어떠한 역할을 하다죠. 그래서 as an indicator 어떤 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답니다. 어떤 지표냐면 how much they are socially tied.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가 사회적으로 끈끈한가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how long they have been parted.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반영해주는 지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됐나요? 결국에 이 인사 행동, 이 이제 격한 인사 행동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지표를 나타낼 수 있다. 바로 이제 사회적 유대감. 결국 같은 말로 친밀도죠. 그리고 이제 떨어져 있던 기간이죠. 이런 거를 이제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말한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여러분의 이제 그 내용 구조 요약 정리 버전을 보시면은 맨 하단에 나와 있는 거를 아실 수 있겠습니다. 코끼리 집단에서 재결합 시 보이는 인사 행동은 그들의 친밀도 그리고 떨어진 기간을 반영해서 진화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핵심 어휘는 딱 당연히 네 가지가 되겠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주제나 요약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강도가 친밀하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극적이고 강렬하고 뭔가 이런 이제 인사 행위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반영하는 겁니다. 됐니? 자, 다 되셨으면은 우리 41, 2번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41, 2번은 제가 구조독해를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자습서를 기준으로 그냥 학습을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장문인데요. 원래 41, 2번 장문은 그래도 글에 따라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주제 제목을 먼저 좀 볼게. 영어 말고 한글만 볼게 얘들아. 한글만. 한글 먼저 보면 직접 해보는 학습 활동에서 고도의 사고를 통한 이해의 중요성이래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일단 직접 해본다는 거고요. 고도의 사고라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플러스해서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를 해서 이해가 나온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해봐. 그리고 고도의 사고를 해. 그러면 이해가 나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볼게요. For quite some time, 꽤 오랜, 꽤 몇몇의 시간이니까 상당 기간 동안에 과학 교육자들은 쉽게 말하면 과학 선생님이라 생각하면 돼요. 과학 교육자들은 믿었답니다. 여러분들 지금처럼 누가 믿었다 하면은 아무래도 뭘 말하는 겁니까? 통념이죠, 통념. 그렇죠? 누가 이렇게 믿었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뒤에 이를 반박하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통념 뒤에는. 그럼 이 반박하는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주제가 되는 거죠. 주제. 됐나요? 가장 일반적인 패턴 중 하나입니다. 자, 과학 교육자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대절이라고 믿었는데 그러면 이 글 초반부에 얘가 뭐라고 믿었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대절에 있는 내용의 반대가 주제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되게 좀 쉽게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야. 대절 내용을 보면 hands-on activities, 그러니까 직접 해보는 활동들이 정답이라고 믿었대. 어떤 정답이냐면 to children's understanding,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해에 대한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science-related activities, 그러니까 과학과 관련 있는 활동에 참여를 통해서 아이들의 이해를 이제 돕는 게 바로 이 직접 해보는 활동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실제로는 아니다. 과학 활동을 직접 해봄으로써 애들이 이해를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게 실제 주제일 거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음 문장도 한번 보시면 Many teachers believe that. 또 believe that 나왔으니까 아직 통념 안 끝난 거야. 한 번 더 말하는 겁니다. 자, 많은 선생님들이 또 뭐라고 믿었냐면 students merely engaging 하고 나왔는데 여기 조금만 주의하자.
일단은 believe 뒤에 that이 나왔으니까 that절은 맞아. 그럼 that절의 주어가 누구냐면 engaging과 manipulating 얘가 주어야. 동명사 주어가 나온 거야. 동명사 주어. 자, 그래서 뒤에 동사 would organize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럼 앞에 나와 있는 student는 뭐냐면 이 engaging과 manipulating 각각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우리 원래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쓰거든. 그래서 목적격인 student를 그냥 써준 거고. 됐니? 그럼 해석할 때는 학생들이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것이 뭔가를 조직할 거라고 믿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큰 틀로서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가볼게. 자, 학생들이 그저 engage in 하면 참여하다라는 뜻이야. 위에서 나왔던 뭐 participate in과 같은 뜻입니다. 활동에 참여하고 뭔가 사물을 조작하는 거야. 이런 행위를 하는 게 구성하게 된다고. 체계화하게 된다고요. 뭐를? 정보를. 어떤 정보야? To be gained. 얻어진 정보. 그리고 이해된 지식. 이런 거를 어떤 개념 comprehension이니까 이해죠. 개념 이해로 뭔가 구조화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 더 통념이 나왔어.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학생들이 그 어떤 이제 과학 활동, 여기서는 과학이란 말 안 나왔으니까 그냥 활동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는 거야, 활동. 근데 여기서의 활동은 뭐냐면은 당연히 어떤 그 교육과 관련된 활동이겠죠. 교육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애들이 이해를 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야. 선생님들이 이렇게 믿었다는 거야. 단순히 뭔가 책으로 지식으로서만 전달하면은 애들이 이해를 못할 거야. 애들이 직접 손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이래야 그걸 하다 보면은 애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다? 이거는 선생님들의 생각이고 통념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됐니?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이어서 보시면 educators, 자, 교육자들은 문장 기니까 잘 따라와야 된다. 교육자들은 시작했습니다. to notice, 알아채기 시작했는데 대절 이하를요. 자, 또 pendulum, 이 pendulum이라는 게 그 시계 추를 말하거든요. 이렇게 땡땡 하는 그 시계 추 있죠. 그 추를 말합니다. 추가 has swung for,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기울었었다는 걸 알아챘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기울었다는 건 일종의 뭔가 대세가 한쪽으로 쏠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추가 쏠렸다는 거는 대세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어느 쪽으로? To the hands-on component of inquiry. 그러니까 탐구, 직접 해보는 탐구의 요소 쪽으로 추가 너무 많이 기울었어. 자, as they realized,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요. 뭐를 깨달았냐? 대절 이하를. 지식이 was not inherent. inherent 하면은 내재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내재적인 게 아닌데, 잠깐만 볼게요. 여기 not 나왔고 뒤에 but 나왔죠. 그럼 not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얘가 아니라 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그 자료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생각 나오네요. 생각. 아까 우리 주제 제목 쪽에서 고도의 사고라는 말 나왔던 거 기억나니? 그러니까 생각과 메타코그니션은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초인지, 메타인지. 이 메타인지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사고 과정 자체에서 고찰하는 능력을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고 과정을 고찰하는 능력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화학 실험을 한다고 쳐봐. 화학 실험. 쌤이 옛날에 또 그 신소재공학과였잖아,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화학 실험을 몇 번 했었어.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뭐 했었냐면 비누 만들기 막 이런 거 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러면 메타인지가 뛰어난 학생들은 어떠냐면은 이 비누를 만들면서 어떤 화학 반응식 같은 걸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이런 형태가 돼서 뭐 얘가 고체가 되겠지, 액체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무슨 뭐 염기성이겠지, 뭐 산성이겠지, 막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사고 과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되게 이제 좀 수월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고 과정 자체에 대해서 고찰하는 이제 그런 능력이 높은 거를
메타코그니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버전으로 말하자면요. 이런 것도 메타인지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일종의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어떤 이제 그 지식 자체에 내재적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과 메타인지에 있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뭐에 대해서? What students had done in the activity. 학생들이 활동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요. 자, 문장 기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내용만 한번 봐볼게요. 한글 내용만 봐봐요. 이제 교육자들은 뭘 알아채기 시작했냐면 이 지식이라는 게 자료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료는 그냥 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책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이제 그 활동을 하는 거야. 애들이. 그럼 애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럼 이 활동에서 생각을 하고 메타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거를 깨달으면서 이제 그러면 직접 해봐야 애들이 확실한 이해를 하겠구나 하는 쪽으로 대세가 기울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되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어찌 보면 통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아래 나와 있는 그 내용 설명은요, 사실 여기까지 요 내용에 대한 내용 설명이라기보단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 설명도 함께 써놓은 거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봐봐요. 여기서는 이제 began이라고 과거 시제로 나왔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과거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해봐야 돼. 직접 해보는 활동이 아이들의 이해에 도움이 많이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지금까지 내용은. 자, 그러면은 내용이 여기서부터 전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점 전환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시점 전환 쓰면 내가 뭐라 했어요? 순서, 삽입 생각해라 라고 했지. 자, we now know. 우리는 이제는 알게 됐답니다. 뭐를요? 대절 이하를요. Hands-on is a dangerous phrase. 이 직접 해보는 이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어구, 문구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야. When speaking about learning science. 그러니까 과학을 배우는 것에 대해 말할 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찌 보면 반박이 일어난 거네요. 직접 해본다는 거야. 그거 되게 위험한 거야. 그게 무조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반박을 이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위험하대. 이게 왜 위험하지? 직접 해보는 게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되게 좋아 보였는데 왜 위험하지? 한번 이제 생각해보자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주제문이 나왔어요. 다음 페이지. The missing ingredient. 자, 누락된 요소가 is the mind on part랍니다. 이 mind on이라는 거는 사고를 요구하는 건데요. 이 사고를 요구하는 부분이 바로 누락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직접 해보는 거 당연히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직접 해보는 게 안 좋아 이 얘기가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이런 지문이 어떤 그 대입화학으로 나왔을 때 니네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필자의 의견은요, 직접 해보는 게 안 좋은 거고 어떤 자료 그 자체로 공부하는 게 좋은 거다 이 얘기가 아니다. 알았지? 오해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직접 해보는 것 자체는 좋다 이거야. 근데 아까 위에서 그 두 문장 올라가면 여기 요 문장에서 아까 뭐라 했냐면 얘가 애들이 뭔가 그러니까 그 지식이라는 게 자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생각과 메타인지에 있다라고 했다며. 그래, 그러니까 여기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학생들이 뭔가 그 활동에서 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과 메타인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애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지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게 되고 지들이 알아서 메타인지를 하겠거니 하고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직접 활동을 시키기만 하면은 장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뭐냐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뒷내용에 나올 텐데 미리 말하면 선생님이 어느 정도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지도를 해줘야 돼. 얘들아, 이런 실험 단계에서는 너네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줘야 돼. 너네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지도가 있어야지. 그냥 얘들아, 이게 오늘의 실험할 거다. 이게 실험 과정이야. 자, 시작 하고 이제 선생님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애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 애들이 스스로 여기에 있는 거를 해서 자기가 직접 이 어떤 뭐 원리를 알아내고 그 지식을 얻고 할 수 있겠냐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제에서 뭐라 했습니까? 누락된 요소라고 했어. 어디에 누락된 거야? 직접 해보는 활동 자체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뭐가 빠져있냐? 사고를 요구하는 부분이 빠져있다는 거야. 교육 경험에 사고를 요구하는 부분.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을 볼 건데 여기도 문장이 기니까 잘 따라오세요. Clarity of the knowledge. 자, 지식에 대한 명료성은요. 어떤 지식이냐? Intended in any activity. 어떤 활동에서든 의도된 지식에 대한 명료성은요.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명료성이라는 건 뭡니까? 그 지식을 얼마나 내가 잘 이해하느냐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이 명료성이라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이해라고 생각하라고. 이해. 완전한 이해.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완전한 이해야. 지식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뭐에서 비롯되는 거냐면 comes from each student's recreation of concept래요. 바로 뭐다? 각 학생들의 개념의 재정립에서 비롯된다는 거야. 개념의 재정립. 개념의 재정립이 뭐냐? 쉽게 예를 들어볼게. 잘 봐.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법 시간이라고 쳐봐. 너네가 이제 관계대명사를 배울 거야.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를 쌤이 가르치는 거, 선웅쌤이 가르치는 거, 원장님이 가르치는 거 전부 다 다를 거라고. 방식 자체가. 그렇지? 똑같은 관계대명사야.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은 다 똑같겠죠. 하지만 가르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거 스타일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관계대명사인데 왜 가르치는 방식이 다를까? 왜냐면 선생님별로 관계대명사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각 학생의 개념의 재정립이란 무엇이냐면 자기만의 스타일의 이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됐어요? 자신만의 스타일의 이해야.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 이겁니다. 됐어?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예시를 들면 이해가 더 잘 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개념 자체를 더 이해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걸로 만든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 것으로 만든다. 내가 관계대명사를 너네한테 백날 설명해봤자 니네 걸로 관계대명사를 만들지 않으면은 지식이 안 되는 거잖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걸로 만드는 거에서 지식이 명료해지는 거지 나한테 100번 1000번 들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됐어?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지식에 대한 의도는 완전한 이해는 뭐라고요?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해하는 거라고. 됐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 개념의 재정립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개념 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 완전한 이해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 방법이 뭐냐면 토론하고 생각하고 뭐 토의하고 듣고 평가한대요. 뭐를요? 자기 자신의 프리컨셉션이래. 야, 컨셉션은 개념인데 프리가 붙으면 미리 개념화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선입견이라는 뜻이야. 선입견. 됐어? 여기서 말하는 선입견은요. 편견이랑은 좀 달라요, 얘들아. 편견이 아니야. 선입견은 미리 생각해 본다라는 거야. 미리.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관계대명사를 너네한테 설명했어. 근데 민서는 예를 들어서 A라고 이해를 했는데 지원이는 B라고 이해했고 여진이는 C라고 이해를 했어. 예를 들어서 나는 똑같은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각자 이해한 게 다르잖아. 이게 뭐야? 이 A, B, C가 각각 선입견이라는 거야. 일단 니네가 이해한 거.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입견이란 뭐다? 1차적으로 학생이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여기서 말하는 선입견이 이 뜻이야. 1차적으로 일단 학생이 이해한 걸 말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1차적으로 이해한 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토론을 해봐야지. 야,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난 B라고 들었는데? 나는 또 C라고 들었는데? 토론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뭔가 이제 arguing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논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하는 주장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상대방이 한 주장을 평가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하고 난 다음에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랍니까? Under the leadership of a thoughtful teacher. 그러니까 뭔가 사려 깊은 선생님의 리더십 하에, 그러니까 지도 하에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can bring this on.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을 이끌어낸다는 건 뭡니까? 다시 한번 바로 그런 이겁니다. 이거 어떤 그 이제 지식에 대한 명료성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this가 가리키는 건 지식 이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전체. 요게 바로 this예요. 됐어요? 어떤 활동에서든 의도된 지식에 대한 명료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야. 어렵지 않지? 이거를 더 쉬운 버전으로 말하면 이거야. 어떤 활동만 하고 띵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각자가 이해한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면은 그 지식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다음 내용 볼게. 자, 보시면 앞으로 결국에는 food fight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음식물 던지기 장난이래요. food fight가. 그래서 이 food fight는 is a hands-on activity. 그러니까 여기서 예시 말하는 거야. 예시.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시점이 전환되는 거네. 됐어? 어떻게? 예시를 들고 있는 거니까 예시. 맞니? 자, 그럼 결국에는 음식 던지기 장난은 직접 해보는 활동이야. 근데 about all you would learn, 너가 배우게 될 거의 모든 것이라고는 여기서 all 단수 취급입니다. was 나온 거 이런 거 주의하세요. all 거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다? was something about the aerodynamics랍니다. 그러니까 공기 역학에 관한 것이었답니다. on flying mashed potatoes. 그러니까 뭔가 으깬 감자를 날리는 공기 역학에 관한 거였대요. 됐어요? 자, 이거는 예시니까 뭐 공기 역학이니 뭐니 이런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Our view, 우리의 견해는 what students need to build their knowledge and theories about the natural world. 자, 자연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론, 그들의 지식과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extend far beyond a hands-on activity. 그래서 그 단순히 하는, 그러니까 직접 해보는 활동을 더 뛰어넘어선답니다. 그 뛰어넘어서는 게 뭔데요? 바로 사고를 요하는 부분이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됐어? 그러니까 이 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겁니다. 이게 으깬 감자를 날린다는데 이게 진짜 음식물을 날리는 건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림이 없어서. 근데 이제 선생님이 딱 들어왔고, 얘들아 오늘은 실험을 해볼 거야. 그래서 너네 다 어떻게 하냐면 다 감자를 으깨버려. 그리고 그거 던져봐. 이렇게 했다고 쳐봐. 그리고 그냥 시작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애들은 막 이제 선생님이 의도한 바는 뭘까? 선생님이 의도한 바는 이 감자를 그냥 던졌을 때, 이렇게 으깨서 던졌을 때, 어떻게 했을 때 그런 공기에 대한 역학을 애들이 한번 직접 몸소 체험해 봐라. 이걸 애들이 직접 생각해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원래 의도라는 거야. 원래 의도는. 근데 그 의도 자체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견해는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지식, 이론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거를 애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애들이 필요로 한다. 애들이 필요한 게 과연 뭘까? 그럼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 아까 초반에 나왔잖아. 직접 해보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며.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 직접 해보는 거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는 거라고. 그게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고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사고를 요하는 부분. 자, 다음 내용 보시면 While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use and interact with materials in science class. 자, 가주어, 의미상주어, 진주어 다 나왔습니다. 중요한 반면에 학생들이 사용하고 상호작용한대요. 재료를요. 과학 수업에서요. 자,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재료를 사용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의 재료는요. 말 그대로 그냥 재료야, 재료. 아까 그 으깬 감자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우리 아까 전에 글 초반부에 manipulating object라고 나온 거 있었거든.
기억나니? 어떤 사물을 조작하는 것 이런 말이 나왔었어. 거기에서 말하는 사물과 여기에 있는 material이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사물을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interact with materials라고 한 거다. 어찌됐든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게 중요해. 중요하긴 한데, 즉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나온 요거 있죠,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직접 해보는 거야. 직접 해보는 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긴 한데, the learning comes from the sense making of students' hands-on experience. 학습은요 어디에서 온다고요? 센스 메이킹에서 온답니다. 그러니까 센스는 의미고 메이킹은 만드는 거니까 의미를 만드는 거에서 온대요. 학생의 직접 해보는 경험의 센스 메이킹에서 온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뭐야? 결국에는 사고를 요하는 부분. 아까 똑같은 말이야. 주제 1번이랑 똑같은 말.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한 거야 지금. 내가 아까 전에도 강조를 했지만 직접 해보는 것 자체가 안 좋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해보는 거 중요해. 중요한데 근데 학습된다라는 거, 애들이 배운다는 거는 단순히 직접 해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에서 온다라고 했잖아. 방금 전 문장에서. 그 이상이 바로 뭐다? 의미를 만든다는 거. 여기서 그래서 이 센스 메이킹은 뭐랑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나왔던 여기 있다. 이 개념의 재정립, 요거 recreation of concept 있죠. 얘랑 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개념의 재정립이라는 말이랑 방금 나온 센스 메이킹 이게 뭐야?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그래서 뭔가 자신만의 버전으로 만들어서 이해하는 것. 여기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 거죠. 됐나요? 이러고 내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글 전체를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결국에 이제 여기서 과학 수업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과학 수업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또는 어떤 그냥 교육이라고 좀 약간 큰 범주로 말해도 되겠습니다. 자, 교육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것은 뭐와 뭐의 결합이라고요? 뭐와 뭐의 결합? 첫 번째는 직접 해보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다? 아이들이 뭔가 그 자신만의 버전으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기만의 버전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개념의 재정립 또는 의미 만들기, 센스 메이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본문에서.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진도 부분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좀 할게요.